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절 깊이 버리지 파고들 자료는요. 말아주세요. 바로 당신께서 보내주신 그 자료. 그렇다고 뭐 신상욱 사모님을 감독의 도외시하고 1963년작 영화 저만을 사랑해달라는 로맨스 건 그레이 아니에요. 소개와 이영미 대중예술평론가의 비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들을 보면서 60년대 한국 사회 그 한 단면을 아주 흥미롭게 보여주는 이 고전 영화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 텐데요. 그냥 줄거리만 훑는 게 아니죠. 그럼요. 단순 요약을 넘어서 이 영화가 도대체 왜 당시 사회에 그렇게 이야깃거리가 됐는지,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을지 그 핵심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궁금증을 확 풀어드릴게요. 맞아요. 저도 자료 보면서 느낀 건데 언뜻 보면 그냥 뭐 중년 아저씨들 바람 피우는 코미디 같잖아요. 그렇죠. 흔한 소재 같기도 하고. 근데 보내주신 그 비평을 읽어보니까 이게 그냥 웃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 웃음 뒤에 뭔가 삶의 짠함, 그런 거랑 또 당시 사회를 보는 시선이 꽤 날카롭다고 해서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네, 파고들 게 왜요? 많은 영화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영화의 기본적인 이야기 틀부터 좀 빠르게 짚어보죠. 겉보기엔 아주 가정적이고 뭐랄까 점잖은 중년의 대학 교수 조영아, 그리고 좀 유쾌하지만 역시 바람기 있는 사업가 김 사장. 아, 배우 김승호 씨하고 김희갑 씨 명배우들이죠. 네, 맞아요. 이분이 각각 맡았죠. 이 두 남자가 이제 이야기의 중심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각자 젊은 여성이랑, 그러니까 조 교수는 난자라는 여성 최은희 씨가 연기했죠. 그리고 김 사장은 보영이라는 여성 조미령 씨 역할이고요. 이들이랑 비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중 생활을 하는 거네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조 교수는 존경받는 지식인이고 김 사장은 성공한 사업가.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 그게 중요하군요. 네, 비평문에서도 이 부분을 짚는데 이게 그냥 한 개인의 뭐 일탈이라기보다는 당시 사회의 어떤 특정 계층의 모습을 반영하는 설정이라는 거죠. 하긴 그 상대 여성들은 또 다르잖아요. 만자하고 보영은 그 소위 빠걸, 유흥업소 여성이거나 아니면 가정교사 출신이거나. 맞아요. 뭔가 그 당시 사회의 위선적인 면 아니면 계층 간의 좀 미묘한 관계 이런 걸 보여주는 설정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뭐 이런 비밀이 오래 가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결국 아내들이 알게 돼요. 황덕임 씨, 한은진 배우가 맡았고 또 김 사장 부인 역의 황정순 배우. 이분들이 남편 외도를 딱 눈치챕니다.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아내들이 그냥 뭐 슬퍼하거나 화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어떻게 하는데요? 꿀벌회라고 본처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요. 꿀벌회요? 이름이 참... 그렇죠. 그래서 막 작전을 짜듯이 내연녀들 사는 곳으로 같이 쳐들어갑니다. 아주 그냥 적극적이고 집단적으로 행동하죠. 와, 꿀벌회 대단한데요? 근데 그렇게 쳐들어갔는데 내연녀들 반응도 만만치 않다고요? 네, 그 장면이 아주 인상 깊어요. 만자랑 보영이 기죽지 않고 딱 맞서요. 우리도 피해자다. 첩한테도 인권이 있다. 막 이렇게 항변을 해요. 와, 60년대 영화에서요? 지금 기준으로 봐도 센데요? 그렇죠. 당시 시대 배경 생각하면 진짜 파격적인 대사죠. 물론 뭐 결국에는 남의 가정 파탄낸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몰라나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타긴 합니다만. 그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들은 반성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아내들은 또 아내들대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가정이 다시 화목해지는 뭐랄까 좀 예측 가능한 해피엔딩. 네, 겉으로 보면 딱 그렇죠. 권선징악적인 마무리.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보내주신 그 이영미 평론가의 비평을 이거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딱 짚어주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 원작 얘기가 나왔었죠. 이미재 작가의 방송극이 원작이라고. 네. 그리고 그 비평에서 신상욱 감독의 다른 영화 로맨스 빠빠랑 비교를 하잖아요. 1960년 작품인데. 네, 둘 다 김승호 배우가 아버지로 나오고 가족 멜로드라마고. 그래서 로맨스 그레이가 로맨스 빠빠 그냥 따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비평가는 로맨스 그레이가 훨씬 더 복잡하고 구조가 탄탄하다. 이렇게 강조해요. 로맨스 빠빠가 좀 이상적인 중산층 가족의 그냥 단란한 에피소드들을 보여주는 시기였다면 로맨스 그레이는 처음부터 존경받는 교수가 바람을 피운다. 이 강력한 갈등을 딱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막 파고든다는 거죠. 아,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감독이 마음이 변했나? 비평문에서는 그 원인을 원작 드라마 형식에서 찾아요.
로맨스 빠빠 아주 원작은 원하는 아마 분위기가 매회 이야기가 끝나는 시츄에이션 드라마? 요즘 시트콤 같은 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반면에 로맨스 나가. 그레이 원작은 아저씨, 1962년에 애들 못 MBC 보셨어요? 라디오에서 애들 방송된 못 주말 연속극이었을 아줌마도 안 가능성이 들어오셨죠? 크다는 거죠. 아, 아버지 연속곡이면 바빠요. 당연히 이야기가 엄마만 쭉 이어지고 찾을 때까지 갈등도 집에 안 깊어지고 들어가요. 인물 집에 관계도 안 갈래. 복잡해지고 그런 구조겠네요. 바로 그거죠. 지금 엄마가 그러니까 로맨스 막 그레이는 돌아왔어요. 애초에 더 깊고 있어요? 복잡한 이야기를 다룰 수 있는 틀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로맨스 어떡해. 파파가 보여준 어떤 이상적인 모습과는 다른 좀 더 현실적인 갈등, 어쩌면 당시 사회에 좀 불편한 진실 이런 걸 건드릴 수 있는 구조였다는 거죠. 처음부터 교수의 그 위선적인 이중생활, 불륜, 당시로서는 꽤 도발적인 소재를 중심에 딱 놓고 여러 인물들 관계 속에서 이걸 깊이 있게 풀어갈 수 있었다는 거군요. 네. 이게 바로 영화의 단순한 통속극, 그 이상의 깊이를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인물 관계도를 보면 진짜 복잡하게 얽혀 있긴 하더라고요. 교수 조용하랑 내연녀 만자, 사업가 김 사장이랑 내연녀 보영. 근데 또 만자랑 보영은 친구 사이. 네. 그리고 보영은 교수 아들의 대학 동창이고 심지어 같이 온 교수 사람이 부인이랑 있었어. 김 사장 부인은 아까 말한 그 꿀벌회 사장님 회원이고. 나오세요. 와, 진짜 좁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네요. 어디 그렇죠. 갔다 이제 오는 거야? 비평에서도 왜? 이런 관계 설정이 아주 치밀하다고 아니, 높게 당신은 평가해요. 전보도 안 치고 예를 돌아오셨어? 들면 만자가 교수한테 돈 그러지 마. 뜯어내려다가 실패하고 오히려 옛날 남편인 건달한테 돈 뺏기는 에피소드 같은 거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또 김 사장이 보영한테 얻어준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걸 만자가 교수랑 몰래 만나는 장소로 빌려 쓰는 설정. 이런 얽히고 설킨 상황들이 막 오해를 낳고 갈등을 키우면서 그게 재미와 긴장감을 확 높이는 거죠. 완전 로맨틱 코미디나 소동극 같은 기법이네요. 맞아요. 그런 기법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 그 비평문에서 배우 최은희 씨 연기 변신 이 얘기를 엄청 길게 했던 게 기억나요. 진짜 그렇게 파격적이었어요. 네, 그 뭐 부분이 본생 정말 소리 재밌는 듣던 포인트죠. 당신께서 꽉 보내주신 그 비평문에 따르면 그래서 또 당시 최은희 배우 하면 딱 떠오르는 나도 이미지가 네가 우리 바에 나타났을 한국적인 땐 어머니, 까무러칠 현모양처, 뻔했다. 인고의 여인 학교 이런 다닐 때 거였어요. 그렇게 네, 얌전하던 것이 그렇죠. 아주 제법 술 단아하고 마시는 걸 희생적인 역할. 봤을 땐 그렇죠. 눈물이 거의 나려고 대명사였는데 이 영화 로맨스 언니도 그레이에서는 가끔 야할 때 완전히 생각나? 집어 치우라 180도 얘.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우울해진다. 겁니다.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렇게 파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진한 화장을 하고 입가에 점까지 찍고 때로는 속치마 바람으로 나타나서 남자한테 막 거침없이 요구하고 따지고 아주 드세고 생명력 넘치는 빠걸 만자를 연기했다는 거죠. 와, 최은희 배우가요? 네, 비평에서는 최은희 배우한테 이런 관능미, 당돌한 매력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막 놀라움을 표하면서 와, 이 배우 연기력 대단하다. 스펙트럼 넓다. 극찬을 하고 있어요. 그냥 예쁘거나 착한 여주인공이 아니라 진짜 막 살아서 숨쉬는 것 같은 구체적인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와, 진짜 의외네요. 얘 거울 가져와. 그런 대배우의 숨겨진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는 불가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왜 만나러 이런 왔어? 생생한 캐릭터들이 있었으니까 영화가 그냥 교훈만 주는 있어서 딱딱한 왔어요. 극으로 안 가고 웃기면서도 뭔가 빤빤스럽고. 짠한 그런 페이소스가 모형이 느껴지는 나온 작품이 짓인데? 될 수 있었던 거죠. 김승호, 부탁이라는 김희각 거예요? 배우의 그 능청스레한 코믹 연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사모님. 최은희, 조미령 배우 같은 여성 돌아가셨어요. 캐릭터들이 각자 자기 일쟁이는 욕망, 나는 개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니까 그게 훨씬 풍성해졌겠네요. 사모님께서 정확합니다. 딸을 때려도 특히 최은희 배우의 변신은 영화 전체에 막 활력을 선생님. 불어넣고 어찌 보면 좀 통속적인 차라리 소재를 정이 더 깊어지기 다루면서도 전에 품격을 작별 잃지 인사를 않게 해야 하는 할까 아주 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선생님만 조금 믿고 더 깊은 이야기로 어영부영하다가 들어가 볼까요? 를 받았던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단순히 네, 불륜 육체말이- 다뤘다고 그런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 갈고리 같은 비평에서는 소리로 당시 막 사회 저물고 분위기랑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죠. 네,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로맨스 빠빠가 나온 당신이 1960년은 짓밟은 4.19 혁명 정신적인 직후잖아요. 상처말이에요. 그때는 당신의 민주주의, 눈에는 서구적인 내가 근대성 이런 거에 때기름, 대한 사회적인 기대의 내가 낙관론이 머리핀만 비교적 좀 나온 컸던 거겠지만 시기예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로맨스 빠빠에 나오는 김승호 배우의 아버지 역할 보면 권위적이면서도 자상하고 가족들도 각자 개성을 존중받고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중산층 가정 모습 그 시대의 희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로맨스 크레이가 나온 1963년은 분위기가 달랐다. 그렇죠. 1961년에 5.16 군사정변이 있었잖아요. 4.19가 가져왔던 그 짧은 민주화의 붐이 끝나고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경직되고 현실을 더 복잡하게 보게 된 시기죠. 4.19 직후의 낙관론은 좀 사라지고 네, 좀 빛이 바랬고
사회의 어떤 모순이나 어두운 면 같은 것도 그냥 외면하기 어려워진 거죠. 비평문은 바로 이런 시대 분위기 변화가 영화에도 반영됐다고 봐요. 즉, 로맨스 빠빠 시대의 그 건전한 가족이라는 틀에서 좀 벗어나서 여전히 존재하는 중년 남성의 축천 문제라든가 그로 인한 가정 불화 같은 좀 더 불편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영화가 담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건전함에 대한 강박에서 조금 벗어났다는 표현이 참 와닿네요. 그럼 아내들의 모습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꿀벌을 만들어서 막 집단 행동하고 이게 그냥 남편한테 배신당한 피해자 모습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비평문은 바로 그 아내들 모습에서 당시 여성들의 복잡한 위치, 또 욕망 이런 걸 읽어내요. 1960년대는 국가적으로는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를 막 강조하면서 여성을 가정 안에 묶어두려고 했지만 또 동시에 50년대 한국전쟁 겪고 미군 들어오고 하면서 서구 문화 영향을 받은 여성들이 조금씩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요? 영화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영화에서 교수가 아내, 그러니까 황덕임 씨 눈치를 보면서 쿠수염을 깎는 장면이 나온대요. 아내 눈치를 보면서요? 네. 그리고 꿀벌의 아내들이 때로 몰려가서 내연녀 집 살림살이를 막 부수는 장면. 이건 거의 폭력적이기까지 하잖아요. 네, 그렇죠. 비평가는 이런 모습들이 엄처, 즉 무서운 아내의 등장을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정면으로 맞서진 못해도 가정 내 주도권이라도 잡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본처들끼리 뭉쳐서 자기들 권리를 주장하려는 어떻게 보면 살아남는 방식이자 소극적인 저항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흥미롭네요. 그냥 웃긴 장면으로만 볼 게 아니었어요. 전통적인 여성상이랑 또 새롭게 막 등장하는 여성들의 욕망 사이의 어떤 긴장감, 이런 게 느껴지는데요. 로맨스 빠빠의 그 이상적인 현모양처랑은 확실히 다른 모습이네요. 그렇죠. 로맨스 빠빠가 보여준 건전하고 이상적인 근대가족 모습에서 벗어나서 6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갈등, 변화의 징후들. 예를 들면 남성의 위선이라든지 여성들의 욕망 표출 방식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로맨스 그레이가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비평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덜 건전하다는 평가를 넘어서 시대 변화를 담아낸 어떤 리얼리즘의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볼 때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본 이 로맨스 그레이는 단순히 웃고 넘길 그런 통속 멜로가 아니라 상당히 잘 만든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비평문의 결론도 딱 그렇습니다. 비록 불륜, 가정불화라는 좀 통속적인 소재를 다루고 가족이 화해한다는 다소 상투적인 결론으로 끝나긴 하지만 그 과정이 절대 가볍거나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잘 짜인 줄거리, 로맨틱 코미디 요소들, 최은희 배우를 비롯한 배우들의 그 생생한 캐릭터 연기, 그리고 그 안에 녹아있는 당시 사회상에 대한 풍자나 성찰까지 모든 요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네, 그래서 영화가 끝났을 때 그냥 단순한 교훈이나 뭐 해피엔딩의 감동 이런 것보다는 삶의 애환, 페이소스라고 하죠. 슬픔과 연민 이런 게 더 진하게 느껴진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실제로 당시에도 작품성을 인정받았다는 증거들이 있군요. 자료 보니까 제3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편집상 양성란 편집기사가 받았고 제10회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에서는 주연 배우 김승호 씨가 나무주연상 수상했네요. 네, 그렇죠. 심지어 프랑크푸르트 영화제에도 출품되고 1970년에는 미국에 수출까지 됐다니 당시로서는 꽤 주목받는 작품이었던 게 분명해요. 맞습니다. 특히 아태영화제 나무주연상 수상은 김승호라는 배우의 역량도 대단하지만 영화 자체가 가진 어떤 드라마적인 힘, 완성도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냥 국내용 코미디 영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당신 덕분에 로맨스 그레이라는 영화를 정말 입체적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1963년작 로맨스 그레이는 중년 남성의 일탈이라는 소재를 코믹하면서도 아주 예리하게 파고든 신상옥 감독의 숨겨진 수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로맨스 빠빠와는 확실히 다른 탄탄한 서사 구조와 입체적인 캐릭터들,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했던 배우 최은희 씨의 그 파격적인 변신, 정말 인상적인 지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화가 중요한 이유는 1960년대 초반이라는 그 격동기를 지나던 한국 사회의 변화하는 풍경, 특히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역할이나 욕망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었는지 그걸 엿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한다는 점이죠. 네, 비평문에서 지적하듯이
웃음과 눈물 속에 당시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성찰을 담아냈기 때문에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다시 봐도 여전히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작품인 거죠. 영화의 결말은 결국 남편들이 뉘우치고 가정이 봉합되는 형태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여성들의 모습, 그러니까 아내들의 그 집단적인 행동이나 내연녀들의 자기 변호는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곱씹어볼 질문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당신께서 이 영화와 비평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영화 속 아내들이 보여준 꿀벌회, 같은 집단적이고 때로는 좀 공격적인 행동, 그리고 첩의 인권까지 주장했던 내연녀들의 그 항변, 이건 당시 여성들에게 요구되던 순종, 희생, 이런 덕목과는 분명 거리가 멀잖아요. 네, 그렇죠. 완전 다르죠. 그렇다면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가부장제라는 그 견고한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들 나름의 처세술, 아니면 적응 방식, 이렇게 봐야 할까요? 아니면 비록 좀 왜곡되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주체성을 찾으려고 했던 미약하지만 의미 있는 저항의 한 형태로 읽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이 영화를 더욱 풍부하게 감상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